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견장입니다. 오늘은 에디슨 증후군으로 진단된 개에서 플로리네프로 처방하고 있던 환자에서 DOCP로 교체했었던 증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20일에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조금 오래됐죠. 제가 여기 근무할 때가 아니라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할 때 환자이기 때문에요. 3.2kg의 7년형 피메일 미니핀입니다. 지금 사진에 와서 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주 호술은 떨림 증상, 쉬버링을 가지고 있던 환자고요. 문제를 내보면 다음 단뇨증, 또 식욕 감소가 있는 상황이었고 간헐적인 구토와 설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내원 5개월 전인 2007년 11월 27일 날 4.1kg였던 환자가 3.2kg까지 감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본다면 만성 대장성 설사라든지 또는 만성 피부염, 즉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좀 의심돼서 스테로이드를 간헐적으로 좀 많이 처방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처방 때문에 다음 단뇨증이 생겼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환자고, 만성 대장성 설사 때문에 메트로니다졸이라든지 또는 설파살라진, 요즘엔 설파살라진보다 메살라진을 더 많이 쓰죠. 또는 스테로이드를 간헐적으로 처방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보시면 알겠죠. 눈 주위에 어떤 발적이라든지 탈모들, 부종 같은 거 동반하고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아토피 증상이 있는 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원 35일 전에 혈액검사, 즉 3월 15일에 혈액검사 했던 결과를 쭉 훑어보니까 경미한 좀 빈혈이 좀 있었고요. 좀 특이적인 거는 나트륨이 106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났죠. CL은 88이었고. 근데 칼륨이 5.0으로, 어퍼 리미트에 걸리긴 하지만 정상보다 높진 않죠. 그래서 저 나트륨 혈증만 좀 많이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는 21대 2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3일 날, 그러니까 내원하기 한 3, 4개월 정도? 4개월 전에 봤을 때 나트륨이 142, 칼륨은 4.7, CL은 119. 정상이죠. 즉,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도 30.2대 1로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8월 4일에 내원했을 때 검사해보면 비위안이 32 정도로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 프린이나 아제트펜이라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나트륨은 111, 그 다음 칼륨 5.1, CL은 91. 그래서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는 21.8대 1입니다. 지난번 27대 1이면 에디슨 증후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또는 24대 1이면 좀 더 크리티컬하게 좀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칼륨이 높진 않지만 저나트륨 혈증하고 그다음에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에디슨 증후를 일단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직 에디슨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질소 혈증 심하게 동반하지 않은 걸로 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신피질기능 저하증, 즉 에디슨 증후군이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감별도 나야 되고요. 또는 위장관 쪽으로 수분 손실되는 경우, 즉 구토나 설사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특히 구토가 있는 환자에서도 하이퍼나트륨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는 트리키아리스가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이퍼나트륨, 하이퍼칼륨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우려성 심부전 같은 경우는 오버하이드레이션에 의해서 하이퍼나트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장질환 환자에서 나트륨을 장기간 처방하다 보면 하이퍼나트륨이 생기게 되죠. 근데 중증의 간기능 부전증 이런 경우는 복수는 많지만, 즉 우리 몸에는 수분을 많이 갖고 있지만 복강으로 많이 손실되다 보니까 혈액 내에는 수분량이 감소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LDH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신장에서 수분을 더 제압하는 게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이퍼나트륨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토닉 플루이드 서라피를 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감별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탈수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플레이 서라피, 칼륨은 어퍼 리미트에 걸리긴 하지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0.9% 셀라인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일단 이 환자 같은 경우 이런 나트륨이 낮을 때 너무 빠르게 나트륨을 올리게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혈중 나트륨 온도는 올라가고 브레인 나트륨 농도는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3탑은 혈액이 더 높게 되잖아요. 그러면 브레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인 내 수분들이 혈관으로 이동되니까 브레인 슈링크가 오게 됩니다. 오히려 브레인 에데마보다 브레인 슈링크가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나트륨 농도를 올리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는 에디슨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트륨이 낮은 상태에서 DOCP를 쓰게 되면 나트륨이 빨리 교정이 되면서 브레인 슈링크가 오면서 신경증상이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브레인 에데마보다 예후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리면 안 되고요. 일단 탈수 교정 해주면서 나트륨이 빨리 개선되는지 보셔야 돼요. 빨리 개선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이 당시에는 그냥 일단 5% 정도로 한 3시간 정도 교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K당, 킬론당 10ml 정도 per 일단 투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해질을 매일 모니터링인데 사실 매일보다는 좀 더 짧게 4시간부터 6시간마다 모니터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일단 에디튼 증후군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HDH 자극시험을 해주셨고요. 코티솔 농도 측정되는 샘플을 뽑고 난 다음에는 닥사메타손을 저용량을 첨가를 해주었습니다. 물은 일단은 수액 처치를 하기 때문에 물의 공급은 제한을 했고요. 디오시피는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엑스레이 촬영해 봤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저혈류증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작다든지 아니면 CVC가 많이 플랫된 양상들, 그리고 복부 방사선에서는 소관증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수화한 후에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만 헤마토크리틴은 더 떨어졌어요. 26.8%로. 그냥 빈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글루코즈는 67로 떨어졌고 약간의 저혈당이 저혈당 증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임상상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수액에다 포도당을 첨가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즉 덱사메타손이라든지 다른 어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혈당을 떨어지는 걸 좀 불락시킬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트륨은 아까 111에서 122 정도 살짝 올라간 양상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신경상이 나타난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소듐 포타슘 레이셔가 21.2대 1로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트륨의 어떤 변화들을 보는데요. 내원 전에 있던 3월 15일 날 106, 4월 20일 날 111, 4월 21일 날 122 정도, 그 다음에 4월 22일 날은 133, 그다음 4월 23일 날 134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칼륨은 5.0, 5.1, 그 다음 4.4, 4.0, 4.1 정도 됐고요. 일단 BUN이 32였던 게 8로 떨어지고 크레아틴 1.2에서 0.5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T 자극시험을 결과 받았는데 보통 코티솔만 하게 되는데 알도스테론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인성 HT 농도를 재주는 것도 이게 원발성 에디스 증후군하고 속발성 에디스 증후군을 감별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되죠. 코티솔 농도는 포스트 HT 코티솔 농도가 0.93으로 상당히 낮게 나왔었고요. 알도스테론은 프리라든지 포스가 더 이상 측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인성 HTH 농도는 1890, 와, 상당히 높네요. 보통 110까지 정상인데, 혈중 코티솔 농도가 많이 낮으니까 뇌하수에 있는 코티코트롭에서는 HTH를 과다 분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하고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전해질 불균형이 있냐 없냐? 원발성 같은 경우는 전해질 불균형이 있죠. 그 다음에 내인성 HTH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라는 거.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은 HTH 농도가 많이 낮죠. 거기다가 부신 피질 쪽에 중간층이 먼저 파괴되기 때문에 알도스테론보다는 코티솔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발성 비정형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죠. ATPcal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내인성 HTH 농도 높고 알도스테론 아직 정상. 그러다 보니까 전해질 이상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원발성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했고 처음에는 플루이드 코티손, 즉 플로리네프를 처방했습니다. 플로리네프 같은 경우에는 0.02mg/kg SID 처방이 일반적이죠. 이걸 일주일 간격으로 전해질 모니터링에서 증량을 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ID를 처방할 때 잘 분별이 안 된다면 이걸 나중에 나눠서 디바이드 BID로 좀 처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플로리네프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니솔론을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좀 프레니솔 처방해줘야지 빈혈과나 또는 저혈당 있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매주 신장 패널하고 전해질을 모니터링 하면서 플로리네프의 용량을 조절해 봤습니다. 플로리네프는 이렇게 생긴 제품이죠. 0.1mg 제품되어 있고요. 사람도 한 2-3알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도 강아지들도 한 2-3알 정도는 처방해야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70% 내외에는 저나트륨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에다가 나트륨, 즉 소금을 섞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니솔론, 소론도 같은 걸 같이 처방해주고요. 이 환자의 어떤 이전에 플로리네프를 처방하면서 전해질의 변화들을 본 겁니다. 일단 용량을 증량하면서 계속 봤는데요. 처음에는 나트륨이 계속 증가됩니다. 한 6월 10일 정도 되면 나트륨이 정상이 되었는데 다음에 재본에 또 나트륨이 떨어져요. 점점점 플로리네프 용량을 증량했는데도 나트륨 용량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2008년 9월달 넘어가면서 얘는 플로리네프 갖고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보호자를 설득해서
DOCP 주사제로 좀 바꾸었습니다. 이 DOCP 주사제는 처음에 노바티스에서 나오는 퍼코팅 V만 지금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데클에서 나오는 자이코탈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자이코탈이 수입되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초기 용량이 2.2mAh/kg입니다. 한번 투여하고 보통 10에서 14일 정도 지났을 경우에 전해질 재봅니다. 전해질 재봤을 때 전해질이 유지가 된다, 정상 봅니다. 그러면 이 용량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트륨이 좀 낮고 칼륨이 높다, 그럼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번 주사할 때 DOCP 용량을 좀 증량을 해줘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 퍼코틴 V는 미네랄로 코티코이드 성격만 갖고 있죠. 글루코코티코이드 성격이 없기 때문에 프레드니솔론을 같이 처방해 줘야 됩니다. 뭐 텍스트에는 프레드니솔론 처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초기 1년 내외에는 괜찮지만 그 이상 지나간다면 글루코코티코이드 부족한 거에 대한 어떤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용량의 프레드니솔론 처방은 필요하게 됩니다. 뭐 0.1mg/kg 또 0.05mg/kg SI들을 먹이던다든지 아니면 0.2에서 0.25mg/kg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먹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퍼코틴 V 제품이 있고요. 이런 자이코탈이 있습니다. 퍼코틴 V는 IM으로만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코탈 같은 경우에는 SC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SC를 하면서 좀 더 작용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DOCP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용량을 조절하냐, 또 인터벌을 조절하냐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2mg/kg을 일단 IM을 하게 됩니다. 또는 SC를 하게 되고요. 또는 12에서 14일 정도 지났을 경우 전해질 측정해봐서 전해질이 정상이면 용량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전해질이 정상이 아니다, 즉 나트륨이 좀 낮고 칼륨이 높다면 다음번 주사할 때 5에서 10%부터 10% 정도 용량을 증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일째 전해질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루씩 늘려가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터벌을 늘려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5일째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DOCP 효과가 25일까지 못 가는 경우죠. 그럼 이날 주사하고 다음번에 주사할 때는 이틀 줄인 23일째 주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17일부터 60 며칠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퍼코틴 V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이코탈이라는 제품이 있게 됩니다. 자이코탈은 SC가 가능하고 퍼코틴 V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용 시간이 긴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DOCP 퍼코틴 V 같은 경우에는 IM만 가능하고 하지만 이 자이코탈 같은 경우는 SC가 가능하죠. 그리고 퍼코틴 V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해질 농도만 가지고 용량을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면 자이코탈 같은 경우에는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를 갖고 그 투여하는 용량이라든지 또는 인터벌을 조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10일째 34 이상이다 초과한다고 한다면 용량을 2.0mg/kg으로 감량을 하고 32에 34라면 2.1로 감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에 32 사이라면 2.2로 가고요. 그 다음에 24에서 27로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2.3으로, 그 다음에 24 미만이라고 한다면 2.4로 올려서 처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OCP를 사용한 이후에 이 환자 같은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농도는 거의 정상에서 유지됐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4주에 한 번씩 처방을 했었었고, 그러나 한번 2009년 6월 29일 날 보호자의 사정상 한 열흘 정도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만 40일 만에 와서 투여할 때 검사 해보니 나트륨이 126.6까지 다운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4주마다 원래는 25일 쓰면서 인터벌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 조절하면서 지금 여기 가로면 25일째, 26일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늘려갔었어요. 그래서 28일째 또는 31일째 이렇게 해보면서 보호자분들 4주마다 투여하자라고 했었던 환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은 4주마다 또는 5주마다 아니면 조금 늘어서 6주마다 이런 식으로 요일을 맞추는 게 저희가 보호자분 예약하기 좀 편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에디슨 증후군에 대한 치료했던 환자를 정리해봤고, 그 중에 이제 과거에 사용했던 플로리네프에서 DOCP로 전환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